자, 진우 나갈 거야. 시작해보자. 일단 우리 라이트 쌤 페이지 131쪽에 1001번 우리 소금물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 거야. 자, 소금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요. 3학년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 심지어 고등학교 문제들에도 가끔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소금물로 들어가야 돼. 왜? 풀이과정에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지? 선생님이 농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전체 양이야. 전체 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물질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니? 내가 전체를 10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100이라고 하는 양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물질이 얼만큼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농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8%의 소금물, 8%의 소금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인 거야? 100g이라는 소금물이 있으면은 그 안에 내가 보고 싶은 소금이 8g 들어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인지하기로 했어? 8% 소금물이 420g 있구나. 그러니까 소금물은 420g 있는 거야. 근데 그럼 혹시 내가 보고 싶은 소금은 몇 g 있는 건데? 내가 한번 신경 써주기로 했었지. 맞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기로 했었던 것 같아. 8% 우리가 퍼센트라는 말을 빼주면 뭘로 봐줘야 돼? 0.08로 봐줘야 돼. 맞아? 근데 그게 몇 g이 있어? 420g 있구나. 맞아. 근데 실제 소금 물의 양도 몇이었어? 420g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 안 돼? 이해했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몇 g의 물을 뭐 했어? 증발시켰어. 맞아? 자, 물이 증발됐어. 소금 양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지. 소금 물의 양만 줄어들고 소금의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 내가 물을 증발시켰어. 오케이. Xg만큼의 물을 증발시킨 거야. 그 증발시킬 때 소금의 변화량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자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근데 얘가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됐대? 14%의 소금물이 됐대. 맞아? 즉 요거의 비중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100g의 소금물 안에 14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랑 똑같아야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괜찮아? 자 그럼 100을 넘겨주자. 어차피 0은 내 볼 필요 없잖아. 자 100 넘겨주니까 어때? 요거 0.08이니까 8 곱하기 420이 되겠지. 맞아? 이 친구가 뭐가 똑같아? 420-x가 넘어갔으니까 14 곱하기 420 그리고 마이너스 14x가 나올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그럼 어때? 우리 마이너스 14x를 좌변항으로 넘겨주니까 우리 이 친구를 14x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맞아? 그리고 잘 봐봐, 잘 봐봐. 420과 420 공통항이 있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14랑 8만 더하거나 빼거나 계산하기로 했지. 근데 넘겨주니까 마이너스지. 그럼 14 빼기 8은 6이잖아. 즉 우린 얘를 표현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6 곱하기 42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자, 먼저 2로 한번 나눠주자. 몇이야? 7하고 3이지. 맞아? 7로 나눠주니까 이거 몇이야? 6이지. 뒤에 0까지 있으니까 60일 거라고. 이해했어? 최종적으로 x가 몇이 되는 거야? 6, 3, 18. 180g의 물을 증발을 시켜야 했었구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어. 넘길 때 있잖아요. 음. 넘기는 이유랑 넘긴 거에 왜 곱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 넘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100분의 14에서 100 넘기면은 8 곱하기 그걸 된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420 마이너스 x를 넘기면 왜 14 곱하기 420 마이너스 14x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100을 곱해. 그지? 420 마이너스 x를 곱해. 근데 100을 곱하면 420도 똑같이 100배지야. 너 3 곱하기 1한테 100 곱하면 몇이야? 300이지. 그러면 너가 0.08 곱하기 420한테 100 곱하면 몇이야? 8 곱하기 420이겠지? 아. 응. 방금 너가 얘기한 거는 3 곱하기 1한테 내가 100을 곱하면 얘가 300 곱하기 100이라서 3만이 된다야. 곱하기는 한 번이야. 우리 분배 법칙은 곱하는 걸 덧셈한테 분배했을 때. 그래서 분배 법칙. 얘는 그냥 곱셈의 교환 법칙이잖아. 이해했어? 이거 말고 괜찮아?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1009번으로 가볼게. 자, 이거는 문제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암기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전체 완성을 하는 거를 몇으로 치기로 했어? 1이라고 치기로 했어. 맞아? 맞아, 태연아? 내가 완성이라는, 미안하다. 저거 넷 낮춰져 있어서 태연이 춥겠다. 잠깐만. 자, 전체 작업량을 근데 심지어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도 해줬어. 전체 작업량을 몇으로 한다고 얘기해줬어. 이미 1이라고 한대. 그럼 그 1이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A 같은 경우에는 몇 일 걸려? 6일. B 같은 경우엔 10일이 걸린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A라고 하는 얘가 양일 1이라고 하면 하루에 얼만큼 할 수 있는 거야? 6분의 1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B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 10일 걸린다고 하니까 일을 하면 하루에 10분의 1씩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리고 어때? 둘이 함께 작업한 기간을 X라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작업한 걸 X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진영아 앞에 좀 봐주라. 자, 처음에 B가 몇 일 동안 작업했어? 2일 동안 작업을 했어. 그 다음에 둘이 함께 작업을 했다고. 맞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아, B라는 얘가 이틀 동안 먼저 했으니까 10분의 1씩 2번 일을 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는 누구랑 누가 같이 일을 해? A랑 B가 같이 일을 할 거니까 A도 6분의 1, B도 10분의 1씩 작업을 했을 거고. 맞아? 근데 얘네 둘이 합쳐서 몇 일 일을 했다? X일 동안 일을 한 거야. 이해했어? 그랬을 때 뭐가 돼야 돼? 완성이 되어야겠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돼? 태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분모에 뭔가 꼴 보기 싫은 놈 있으니까 몇 곱해줄 거야? 30 곱해주는 게 최고겠지? 그지? 진영아, 나 좀 봐주면 안 되냐? 계속 고개 내려가. 날 봐. 책 아니야, 나야. 알겠어? 자, 30 좌우면에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그러니까 3이 6이지. 맞아? 그리고 30 곱할 때 여기 분배 법칙 써줘야 된다. 맞아?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 더하기 3의 x가 몇이다? 30이다 인 거야. 맞아? 5랑 3 더하니까 8x, 6 넘어가니까 24지. 맞아? 최종적으로 우린 뭘 인지할 수 있어? A랑 B가 같이 일한 시간이 3일이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A가 일한 시간이 며칠이다? 3일이다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1012번 한번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유형이 조금 달라요. 뭐 완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A랑 B가 3분 동안 제품을 만들었더니만 A가 B보다 30개 더 많이 만들었대. 맞아?
근데 얘가 A가 21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가 B가 12분 동안 만든 제품의 개수의 몇 배래? 3배래. 그러면 A랑 B가 3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놈의 개수가 각각 몇 개니 물어보고 있잖아. 맞아?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우리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예를 들어서. 맞아? 이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A가 X개의 물건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 맞아? 근데 A는 B보다 30개 더 많이 만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B가 만든 물건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어, 진영아? 나 좀 봐. 나 봐. 알겠어? 자, A가 30개 더 많대. 그럼 B는 A가 X개 만들었어. B는 몇 개 만든 거야? X-30개 만드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3분 동안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러면 우리 21분 동안에 A가 3분 동안 몇 번 반복한 거야? 7번 반복을 한 거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 A라고 하는 친구가 21분 동안 작업을 했다라고 치면은 몇 개 만들었겠어? 7X개를 만들었을 거야. 맞아? 자, B는 몇 분 동안? 12분 동안 일을 했대. 즉 3분씩 몇 번 반복했어? 4번 반복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든 건 몇이겠어? 4X-120개 만들었을 거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근데 A가 만든 제품의 개수가 B가 만든 거에 몇 배래? 3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7X라고 하는 얘를 뭐라고? B의 3배, 즉 12X-36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마이너스 360을 좌변항으로 넘겨주고 7X를 우변항으로 넘겨주면 5X가 360이 되겠지?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72개. 아, A는 3분 동안 72개 만들 수 있구나. 그럼 B는 몇 개 만드는 거야? 42개를 만들 수 있겠다.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가 모르잖아. 그럼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 너네가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남기고 넘어가면 문제는 안 풀려. 내가 몰라. 왜 몰라? 뭔지 모르니까. 그럼 그 값을 특정할 수 있게 이름을 붙이라고. X개. X 말고 딴 걸로 해도 돼. N개, M개, A개, B개, C개. 얼마나 많아. 그냥 설정을 해줘.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더 편해질 수밖에 없어. 알겠어? 자, 다음 1016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이 있는데요. 그 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래요? 165래. 일단 165래. 그지? 근데 너네 이렇게 생긴 사각형 이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사각형에 대해서 이걸 배웠을 거야. 모든 사각형은 뭐의 합이야? 삼각형 2개의 합이야. 삼각형 2개를 쪼개낼 수 있어. 근데 우리 삼각형 사실 모든 삼각형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뭘 알아야 돼? 높이를 알고 있어야 돼. 밑변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높이랑 밑변의 조건은 뭐야? 90도. 그럼 90도를 포함하고 있는 놈으로 잘라줘야겠네. 뭐랑 뭘 지나는 거야? 요렇게 우리가 그려줘야겠지. 왜? 여기에 90도가 하나 있고 여기에 90도가 하나 있으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밑에 있는 삼각형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 친구의 이름이 이제부터 S1이야. 오케이? 자, S1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몇이야? 4x 플러스 4. 높이는 20이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어때? 2랑 21을 약분해서 10이 될 거고 10을 곱해주게 되니까 우린 이 친구를 40x 더하기 40이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자, 이번에 위에 있는 친구 한번 봐보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야. 그럼 동일하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6 그리고 뭐 높이인지 뭔지 사실 몰라. 7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이거 다 곱해주면 몇이 되냐? 21x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우리 사각형의 넓이라는 친구는 결국 S1과 S2의 합이겠지?
맞아?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우린 61x 더하기 4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몇이래? 165다 주어져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왜? 저그 122x 플러스 86이 330이다라서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43을 넘겨주면은 우리 61x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22라고 얘기할 수 있나? 즉 x가 몇이야? 2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요거까지 천천히 확인하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1025번으로 가볼 겁니다. 페이지는 134쪽이에요. 자, 또 한번 진행을 해볼까? 방금 전에 봤던 문제랑 유사한 꼴입니다. 이거 뭐야? 농도에 대한 문제야. 즉 나는 소금물의 양과 그 안에 들어있는 뭐의 양? 소금의 양을 같이 봐줘야 해. 맞아? 이때 문제에서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래? 8%의 소금물이래. 근데 몇 그램이 있대? 240g이 있대. 그러면 1번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소금물의 양이 240g이 있구나. 그지? 근데 농도가 몇이었어? 8%였으니까 0.08 곱하기 240이었던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이 소금물을 밖에다 내놨더니만 물이 증발했대. 내가 얼마나 물이 줄었는지 몰라. 근데 물이 암튼 준 거야. 소금의 양은 변화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맞아? 그랬더니만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됐대? 12%. 즉 100분의 12라는 수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어떻게 해야 돼? 100, 240-x 넘겨줘야겠지? 100을 넘겨주니까 뭐가 되냐? 8 곱하기 240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고 240-x를 넘겨주니까 분배 법칙에 의거해서 12 곱하기 240 마이너스 12x라고 될 겁니다. 맞나? 마이너스 12x를 넘겨주니까 그냥 12x지. 맞아? 자, 어때? 240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8 넘겨주면 12 마이너스 8 몇이야? 4 곱하기 240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겠지. 맞아? 자, 12로 240을 나눠주니까 몇이니? 20이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80. 80g의 물이 증발이 됐겠구나.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이렇게 확인해주면 돼요. 자, 다음 30번 문제 한번 가볼까? 1030번 문제. 자, 어느 회사에서 올해 남자 사원의 수와 여자 사원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6%가 증가했대요. 여자 같은 경우는 5%가 감소했대요. 근데 전체 사원의 수는 작년과 같았다고 합니다. 맞나요? 자, 그냥 잘 생각해봐. 일단 뭐가 있어? 올해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작년이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린 작년에 비해 증가한 거고 작년에 비해 감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메인이야? 작년이 메인이야. 알겠어? 왜? 우리는 작년에 비해 6%가 증가했대.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올해를 통해서 잘 하진 않아. 왜? 올해를 자 봐봐. 왜냐면은 봐봐. 작년에 비해 6%가 증가했대. 그치? 이거는 말 자체가 쉬워. 작년으로 두면 왜?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거꾸로 가봐. 올해를 x로 잡았어. 그럼 작년을 증가시켜서 올해가 돼야 되니까 올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작년 6% 증가를 빼줘야 돼. 어때? 생각하기 좀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순서로 가는 거야. 작년이 메인이 잡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뭐가 나와 있어? 그냥 작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작년에 누구? 남자 사원, 그리고 여자 사원,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됐어? 네. 자, 그리고 또 누구? 올해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네.
자, 시작해보자. 나 작년 남자 사원 X라고 할래. 그지? 작년 여자 사원 뭐라고 할래? Y라고 할래. 이해했어? 자, 작년에 전체 사원 몇 명이래? 880.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어때? 작년에 남자는 6% 증가했대. 어떻게 해야 돼?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6이겠지.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Y 같은 경우는 어때? 5% 감소했대. 1 마이너스 100분의 5겠지.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전체 상황 바뀌었대? 안 바뀌었대? 안 바뀌었대.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자, 앞에 나 한 번만 봐줘. 앞에 나 봐줘. 우리 요거 전개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얘 전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x 더하기 100분의 6x야. 맞아? 자, 얘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100분의 5 y야. 맞아?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사원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미 우리 x 플러스 y가 몇인 거 알고 있어? 880인 거 알고 있어. 이해돼?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 요 뒤에 있는 친구를 더했을 때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왜 안 변한다며? 이해돼? 안 돼? 진영 이해됐어? 태환 이해됐어? 유빈이 괜찮아?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하는 것만 마무리해보면 되겠네. 자, 얘네 두 개를 더했어. 봐봐.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니까 우리 100분의 5y 넘길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100분의 6x가 100분의 5y구나. 한마디로 6x가 5y야. 이해했어? 근데 우리 또 하나 알고 있다며. 뭘 알고 있어? x 플러스 y가 몇인데? 880이지. 그지? 그럼 우리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880 마이너스 y라고 할 수 있네? 그럼 뭐 이거 우리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자, 마무리 지어보자. 대입해보니까 6 곱하기 880. 6, 8에 48, 6, 8에 48, 5280에다가 마이너스 6y라고 하는 친구가 5y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5280을 몇이라고? 11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응? 5280을 11로 나누면 몇이에요? 어, 480이요. 제대로 나와? 아니야. 올해 여자 사원이 궁금한 거야. 자, 우리가 구한 거 뭐라고? 480. 이건 뭐야? 작년의 여자 수잖아. 맞아? 우린 작년의 여자 수가 480인 거 알았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뭔데? 올해 여자 사원의 수야. 맞아? 한마디로 우리가 구한 480한테 몇을 곱해줘야 돼? 1-100분의 5. 즉 1-20분의 1이니까 내가 20분의 19를 곱해줘야겠지. 맞아? 0, 0 약분, 2 약분.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24 곱하기 19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정이 뭐 쓰고 있냐? 아무도 안 쓰, 뭐 쓴 거냐? 아, 그래? 일단 내 풀이 과정 다 이해돼? 야, 넌 왜 어떻게 풀이 과정이 없는데 답은 다 맞냐? 요런 거 다. 뭐 딴 데 노트에다 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었는데?
아니 그니까 근데 여기는 없잖아 풀이 과정이. 너가 지금 풀려고 할 땐 요거 있잖아. 뭐 하고 지운 거야? 나 풀이 과정 없으면 인정 안 한다고 했다 너네. 난 풀이 과정 없으면 인정 안 할 거야 진영아. 그거 숙제 안 한 거야. 너 오늘 내가 다시 뽑아줄 거다. 음, 1033번에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아, 다음 페이지래. 1031번 가보자. 자, 일단 진짜로 이제 한동안 안 봐줄 거야. 그냥 난 이제 풀이과정 안 적혀 있으면 그냥 난 숙제 안 해온 취급이다. 새로 뽑아줄 거다. 알겠어? 일단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거는. 자, 보자. 정화와 현지 이번 달에 받은 용돈 몇 대 몇으로 받았어? 5대 4. 이번 달에 받은 용돈에서 지출한 금액의 비율 9대 7. 두 사람이 지출하고 남은 용돈 각각 3,000원씩이래. 맞아? 자, 잘 생각해봐. 우리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었어? 실제 수치 얘기할 수 있었어. 어떻게 해서? 문자를 그냥 하나 곱해버렸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야. 정아랑 현지가 이번 달에 받은 용돈의 정확한 값 5x 그리고 7x.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렇게 쓸게. 5x랑 4x구나. 7은 어디서 나온 거지? 아무튼 밑에 거랑 잘못 얘기했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소비했대. 소비한 금액이 몇 대면? 9대 7이야. 뭐라고 할 거야? 9y 그리고 7y.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얘네 두 개를 뺐대. 왜? 받은 돈에서 쓴 돈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다 얼마 나왔어? 3,000원. 3,000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냥 잘 봐봐. 둘 다 3,000원이야. 그럼 우리는 5x-9y랑 누가 같아야 돼? 4x-7y가 같아야 해. 맞아? 자, 1번입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야? 5x-9y가 4x-7y더라. 맞아? 4x 넘겨주면 어떻게 돼? x지. 마구 y 넘겨주면 몇이야? 2y야. x가 2y래. 그럼 우리 이거 뭐 할 수 있어 이제? 대입해 볼 수 있어.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x가 2y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까? x가 2y를 그러면 2y 곱하기 5니까 10y지. 10y를 9y로 빼니까 y야. y가 몇인 거야? 3,000. 맞아? y가 3,000이면 x가 몇이야? 6,000. 결국에 우리 정아가 받은 용돈이 얼마야? 6,000원인 거지. 뭔가 잘못됐네? 5대 4니까 6천 곱하기 5에서 3만 원. 근데 내양도 외양도 써도 되지 않나요? 응? 근데 7이 3천 대 3천 했는데 그래서 7 곱하기 3천에서 2만 1,000원 하고 2만 7,000원 갔다 하고 2만 1,000원 더하기 x랑 2만 7,000원 갔다 했는데 그랬더니 정화가 x 더하기 6은 현지가 x겠네요. 곱했더니 3만 원 정화가. 일단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러니까 x가 몇이야? 6,000원. 그지? 6,000이야. 원 아니야. 6,000이야. 근데 우리 용돈을 5대 4로 받았잖아. 그럼 우리 정아가 실제로 받은 거는 얼마큼 받은 거야? 5x만큼 받은 거지.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아가 받은 용돈 5 곱해주면 몇이야? 3만 원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해했습니까? 뭐 원까지 써줄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32번 가봅시다. 자, 이 문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왜? 속도에 너네가 이해하기 쉬운 거 버프 걸어주거나 디버프 걸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자, 강가에 위치한 두 개의 지점 A랑 B 사이를 흐르는 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물을 따라서 보트를 타고 왕복을 했더니만 총 몇 시간 걸렸어? 9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근데 이 보트의 속력이 시속 6km고요. 강물은 A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해서 시속 2km의 속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맞나? 자, 어떻게 된다고? B랑 A라는 얘가 있는데 A에서 B 지점을 향해서 강물이 몇 킬로의 속력으로? 2km의 속력으로 가고 흐르고 있어. 맞아? 근데 얘가 왕복할 거잖아. A에서 출발해도 되고 B에서 출발해도 돼. 우리 A에서 출발했다고 한번 쳐보자. 맞아? 그럼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어때? 강물이 이동하는 속도에다가 보트 속도가 더해지니까 총 몇 킬로로 갔겠어? 8km의 속력으로 갔겠지. 맞아? 그리고 어때?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돌아오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니까 어때? 이번 역으로 거슬러 와. 그러니까 속도가 몇으로 바뀌었겠어? 4km의 속력으로 바뀐 거야. 시속 4km로.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근데 어때? 우리 왕복하는 거리 자체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 선분 A, B, 즉 A랑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얘기할 거야. 맞아? 그럼 우리 가는데 걸린 속력 어때?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 시간이 나오지. 내가 A에서 B로 가는데 얼마나 걸린 거야? 시간이 8분의 X가 걸린 거야. B에서 A로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린 거야? 4분의 X로 걸린 거야. 근데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몇 시간이 나와야 돼? 9시간이 나와야 돼. 이해돼? 자, 양변에 8 곱하자. 8 곱하니까 이거 사라지지? 얘는 뭐가 돼? 2x지. 2x랑 x랑 2x 더하니까 3x. 얘가 9 곱하기 8이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자, 9를 3으로 나누니까 3이지. 최종적으로 x가 몇이야? 8, 3에 24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구나.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1034번 가보자. 자, 내가 성냥개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정사각형이 86개가 되는 게 궁금해. 자, 성냥개비는 내 할 바 아니야. 사실 난 뭐가 궁금한 놈이야? 정사각형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놈이야. 맞아? 이해했어? 자, 나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이런 문제는 전과 후를 비교해 봐야 돼. 뭐가 추가됐고 뭐가 고정되어 있는지 안 변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해했어? 자, 제일 처음에 우리 가로선부터 한번 봐보자. 가로선이 원래 몇 개 있었어? 여기는 몇 개로 바뀌어? 여기는 가로선이 한 개씩 느네. 맞아? 자, 세로선 볼까? 원래 몇 개야? 2개. 근데 3개, 4개.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2개, 3개, 4개. 아, 지금 뭐가 늘어나고 있어? 가로에서 하나, 세로에서 하나. 맞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어떻게, 뭐가 추가된 건지 한번 봐봐. 이거 2개를 한번 고정시켜 놓아보자. 이거 2개는 뭐겠어? 요거지. 맞아? 요거 2개 한번 고정시켜 놔볼까? 뭐야? 이거 2개지. 이해돼? 아,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어때? 요거 1개 있지? 요거 1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잖아. 이해했어? 괜찮아? 그럼 몇 개가 들어왔어? 요 세로줄에서 1개, 가로줄에서 가운데에 1개, 세로줄에서 끝에 1개. 이해됐습니까?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고정해봐. 원래 있던 거 2개 여기다 붙여 놓을 거야. 맞아? 그리고 이 이전에 추가된 거 빨간 동그라미 여기 있겠지? 맞아? 그리고 어때? 여기 있는 노란색 2개는 여기로 이렇게 갔을 거고. 맞아? 빨간 동그라미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노란색 빗금 쳐놓은 거 여기에 있을 거고, 빨간 동그라미 여기에 있을 거야. 또 몇 개 추가됐어? 3개가 추가된 거야. 이해했어? 그럼 어때? 내가 한 단계 갈 때마다 몇 개씩 늘어난다? 3개씩 늘어나는구나.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정사각형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86개.
맞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3개씩 몇 번 추가된 건지 생각해보자고. 오케이? 우리 제일 첫 번째 몇 개 있었어? 5개 있었어. 맞아? 근데 얘한테 우리가 3개씩 x번 추가했다고 쳐보자. 이해했어? 근데 몇이 궁금한 거야? 그때 나오는 게 86개가 됐으면 좋겠대. 맞아? 자, 5를 빼니까 몇이야? 80 하나지. x가 몇인 거야? 27이야. 맞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 첫 번째가 5개였는데 x한테 1 넣으면 8개야. 두 번째라고. 맞아? 그럼 어때? 아, x한테 플러스 1을 한 횟수 단계겠구나. 즉 우리는 몇 단계다? 28단계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단 우리 오답은 좀 마무리를 해보자. 간단하게.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10분 드릴 테니까 내가 풀어준 문제 다시 풀어보는 시간 가지십시오.
뭐라고? 자, 시작해볼까? 1026번 맞지? 1026번 맞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소금물 400g이 있어. 이거 농도 지금 우리 알아? 몰라? 몰라. 진영 얼른 펴줘. 너가 물어본 문제잖아. 폈어? 자, 제대로 봐. 소금물 400g이 있어. 내가 여기에 소금이 몇 g 들어있는지 지금 알아? 몰라? 몰라. 내가 애초에 농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농도를 정해주세요. 오케이? 왜? 난 농도를 모르잖아. 심지어 구하고 싶은 것도 처음 소금물의 농도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난 얘를 뭐라고 할 거야? X%.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1번 그대로 한번 가보자. 자, 소금물 몇 그램? 400g. 그럼 그 안에 소금은 얼마나 들어있어? 100분의 X. 맞아? 곱하기 400만큼 들어있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얘한테 몇 g의 소금을 더 넣었는데? 50g의 소금. 문제가 있습니다. 봐봐. 내가 소금을 50g 넣었어. 그럼 전체 소금물의 중량도 올라가잖아. 그래서 얘는 아래 위 둘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했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랬을 때 소금물의 농도가 몇 배? 2배가 된대. 즉 100분의 2x가 된다는 거겠지. 이해했어? 안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얘는 조금 그냥 빠르게 마무리해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 100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0x 더하기 5 1000이 되겠지? 맞아? 자, 400 더하기 50이니까 450이야. 그치? 450을 넘겨주니까 몇이야? 900x네. 맞아? 한마디로 우리는 5000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500x. 최종적으로 x가 몇이었던 거야? 10. 맞아? 그래서 우린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다? 10%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빨간 책 꺼내봅시다. 파워편으로 가볼게요. 우리 이제 좌표와 그래프를 좀 배워볼 건데 정비례랑 반비례까지 우리 배우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번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잠깐만. 96쪽입니다. 개념 먼저 설명하고 가자. 이거 안 배운 친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누구지? 그치? 진영이 이거 끝까지 안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 아예 안 배웠. 처음 배우는 거야? 진영이 한 바퀴 안 돌았어. 학교에서 이거 그래프 이해까지 배웠고 배우고 안 배운 거. 오케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원의 이름은 좌표와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은 좌표와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를 배우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 좌표가 뭔데? 좌표가 뭔데? 그지? 우린 가장 제일 처음에 너네가 배우는 거는 점이라고 하는 친구를 배우지 않아. 특이하게 점을 배우지 않아요. 수직선이라는 친구를 먼저 배웁니다. 오케이? 자, 수직선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어떠한 기준점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특정한 점이 어디에 위치한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지. 맞아? 이걸 우리가 몇 차원이라고 부를까? 1차원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하는 2차원 내에서는 당연히 차원이 한 개니까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얘의 좌표를 A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어떻게 읽어주는 거야? O라고 읽어주는 거야. 얘의 좌표를 내가 B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읽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좌표라고 불러주는 것 뿐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차원이 분화가 됩니다. 원래 3개까지 분화가, 뭐 3개, 4개 다 분화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최대 3차원까지 배우고요.
심지어 그 3차원의 내용도 너네는 지금 배우지 않아요. 배워봤자 2차원에 대한 내용만 배우기 때문에 우린 차원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 십자로 제대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A라고 하는 좌표의 X좌표가 원래 몇이었어? 5였지. 맞아? 근데 우리가 얘를 차원 요거 하나에서만 보면 5밖에 없거든? 근데 다른 차원이랑 결합을 하면은 뭐야? 3이라는 얘랑 만나는 요 좌표가 A였더라 라고 읽게 되는 거야. 맞아? 그 중에서 이 가로로 있는 얘를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세로로 있는 친구를 Y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 A라고 하는 얘가 축이 하나밖에 없었지. 수직선. 이거 보통 우리 X축이라고 부르잖아. 얘가 5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5고 마일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얘는 어때? 두 개를 다 써줘야 되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X를 먼저 읽어서 5라고 그 다음에 Y를 읽어서 3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어때? 만약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어때? 마이너스 1과 8의 교점. 대신 수직으로 그린 거의 교점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B라고 읽어주게 되는 거고 요거의 좌표를 어떻게 한다? X좌표를 먼저 Y좌표를 다음으로 읽어서 마일, 마팔이라고 읽어줄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X축과 Y축은 무슨 관계? 수직의 관계로 놓여 있고요.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원점 0,0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또 외워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어. 사분면이라는 걸 외워줘야 돼. 어떤 거야? 여기가 뭐야? 1사분면. 1사분면이라고 외워야 돼요. 1사분면. 여기는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 알겠지? 외워야 돼. 순서가 어떻게 간다고? 1, 2, 3, 4야.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 1사분면은 어때?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 2사분면은 X는 음수, Y는 양수. 3, 4는 X, Y 둘 다 음수. 4, 4는 어때? X가 양수, Y가 음수라는 것까지가 머릿속에 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좀 더 진도 나가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당연히 97쪽은 내가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다시 해보시고요. 우리 98쪽으로 가보시죠. 내가 개념 설명 다 해주면서 한다고 했어. 이번 거는 개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줍시다. 자, 두 개의 순서쌍이 같다고 했어. 그지? 그냥 우리 근데 말만 순서쌍이지 우리 이 순서쌍 몇 컴마 몇이라고 배웠어? X, Y야. 그치? 우리 순서쌍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 뭐야? 좌표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하나만 더 외우자. 순서쌍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대응되고 있는 친구끼리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대응되고 있는 친구끼리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 주는구나.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번 우리 대응되는 얘들끼리 같다를 먼저 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랑 똑같아? 2분의 1 A라고 하는 친구랑 동일한 거고 맞아?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얘를 A라고 마이너스 A를 넘겨주니까 6이 3A 현재 A를 몇이라고? 2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이해했습니까? 자, 그대로 우리 두 번째도 한번 가보자. 이번엔 Y좌표끼리 같다고 해봐야겠지. 그래서 우리 2B 플러스 5라고 하는 친구를 마이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B를 넘겨주고 5를 넘겨주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B를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지? 자, 그리고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문제도 한번 봐볼 거야. 순서쌍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자, 문제에서 A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9의
양수? 약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약수가 뭐가 있는지를 좀 신경을 써 주셔야겠네요. 맞나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약수라고 하면 양의 약수만 좀 기본적으로 얘기는 하니까 양의 약수만 적어주면 A가 될 수 있는 얘는 뭐야? 1, 3, 9, 3개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절대값 B가 3이래. 오케이. 원점이랑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인 점이잖아. 몇 개야? 2개야. 뭐랑 뭐? 마이너스 3과 3이라고 하는 친구 우리 2개로 읽어주기로 했지. 맞아?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뭐의 개수? A, B의 개수래. 맞아? 그럼 우리 A가 1일 때로 예시를 들어보자. A가 1이면 뭐가 가능해? 1, 마 3 그리고 1, 3이 가능하겠지. A가 3이면 3, 마 3, 3, 3이 가능할 거고 A가 9면 9, 마 3, 9, 3이 가능하게 될 거야. 총 몇 개? 6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순서상이. 이해했습니까? 순서상이 총 6개가 나타나.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적으면서 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3개 곱하기 2개, 6개구나. 이해했습니까? 요 풀이 과정 좀 익혀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 가보자. 자, 4번 문제는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 이거 정말 쉬운 문제야. 이거 답은 좀 이따 확인하고 나랑 그냥 좌표를 읽는 법만 확인해 봅시다. 자, 좌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뭐 먼저 읽어야 돼? X. 그 다음에 Y를 읽을 거야. 즉, X축에 대해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고요.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는 겁니다. 근데 뭔가 수선의 발 내린다고 했을 때 가끔 이것 때문에 헷갈리더라고. A 지금 누구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지. 그럼 수선의 발 못 내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기도 해. 나는 그 생각 해본 적 없긴 한데 하기도 하더라고. 아무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한다? Y축에 평행걸 긋는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알겠지? 왜냐면 얘한테 수직이고 얘한테 수직이면 2개 평행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X좌표를 알기 위해서 Y축에 평행한 놈을 그어도 된다. 오케이? 자, 우리 A부터 한번 읽어보자. A 딱 보자마자 어때? X의 좌표가 몇이야? 4야. Y는 몇이야? 0인 거 알 수 있지? 맞아? B는 어때? 내려보니까 2야. 맞아? 내려보니까 몇이야? 1이야. 요거 이해할 수 있지? 맞아? 자, C는 내리니까 몇이야? 마 3이야. 내려보니까 몇이야? 2야. 괜찮아? 자, D는 어때? 내려보니까 마 1이지. 내려보니까 마 4야. 맞아? 자, 마지막 E는 내리니까 몇이야? 3이지. 내리니까 몇이야? 마 3이지.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어때? 문제에서 보니까 5번만 마 3, 마 3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찾은 좌표는 3, 마 3인 거지. 이해했어요? 이거 읽는 거 할 수 있지? 이거 읽는 건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6번 가보자. 자, X축 위에 있대. 조금은 아까 외워줘야 돼. 방금 전에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조금 외워주세요. X축 위에 있다는 거의 의미는 뭐야? Y의 값이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X좌표가 몇이래? 마이너스 5래.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 X의 값은 마이너스 5면서 Y의 좌표가 0인 친구 마이너스 5, 0. 1번이구나. 읽어달라는 겁니다. 이해했어? 괜찮아? 그리고 얘를 활용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8번과 같은 문제가 나와요. 자, 점 A가 어디 위에 있대요? 아니야, 점 A가 어디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대. 맞아? X축 위에 있다는 게 의미하는 거 Y가 몇이라고 했어? 0이라고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 맞아? 그럼 우리 A-2랑 3-A 중에서 누가 Y축이야? 누가 Y야? 3-A지. 그러니까 우린 1번 뭐다? 3-A가 0이구나.
그래서 A가 몇이구나? 3이구나 인지해 달라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가 A가 3이라고 해서 소문자 A를 그럼 우리 A라는 좌표는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래? B라는 얘가 Y축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Y축 위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X의 좌표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 X의 좌표가 뭐야? 3-3B지. 그게 0이기 때문에 우리는 B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B가 1이면은 우리 B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다? 0,2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어느 정도 외워놔 줍시다. X축 위에 있으면 Y가 0이다. Y축 위에 있으면 X가 0이다. 알겠습니까? 요거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9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가 9번 문제를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마이,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보이지? 또 뭐야? 0, 말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가 있고 또 2,3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일단 뭐 해봐야 돼? 그려봐야 돼. 알겠지? 처음엔 그리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자, 마이,3이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대충 마이 찍어주시고요. 좀 더 길게 3 찍어주세요. 이해했습니까?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0,-1이 x가 0이고 y가 -1이구나.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2,3이야. x가 2고 y가 3이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A, B, C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밑면과 높이. 자, 밑면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AC. 높이는 뭐겠어? 요거의 길이지. 맞아? 요거의 길이야. 근데 요 AC, Y좌표 두 개가 3과 3으로 똑같았지? 이 말의 의미는 뭐야? X축과 평행해. 맞아? 한마디로 우리가 점 B에서 AC한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B의 Y좌표가 몇이었어? -1이야. A랑 C의 Y좌표가 몇이었어? 3이었지. 그럼 우리 -1과 3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빼주면 4야. 이해했어? 그래, 그리고 A의 X좌표 몇이야? -2지. C의 X좌표 몇이야? 2지. 둘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4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 높이 4. 그래서 몇이라고? 8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뭐야? 지금 딱 보니까 Y좌표가 같네?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우리 어떠한 좌표값이 같다는 거는 아직은 나중에 가면 그 좌표값 신경 안 쓰고도 문제를 푸는데 좌표값이 같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네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어떤 힌트? 쓰라고 이거를. 안 쓰면 너네 틀린다고. 힌트를 주고 있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활용을 해 주셔야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11번 가보시죠. 자,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이 세 개의 점을 나타내래. 방금 전에는 선생님이 Y좌표든 X좌표 하나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얘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X좌표끼리 먼저 비교해봐. -4, 1이야. 있어 없어? 없어. Y좌표끼리 1, 0, 4야.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넓이를 구하는 뭐가 있어야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야. 밑변과 높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존재할 거라고. 오케이?
자, 좌표를 한번 찍어보자. A부터 한번 볼게. 마이 컴마 1이지? 요거 이해돼? 잠깐만. 그쵸. B는 어때? 4,0이지? 맞아? C는 어때? 1,4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해됐어? 자, 그럼 나는 요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구해줘야 되거든. 근데 너네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알아? 몰라. 너네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사각형을 만드셔야 돼. 사각형. 아니야, 하나더는 아니고 사각형을 만들 거야. 어떻게? 여기에서 누구랑 평행한 거? y축과 평행한 친구를 만들어.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요거 조금만 머릿속에 기억 좀 해놔줘. 확대해서 보여줄게. 다시 가자. 확대해줘야지 너네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더 확대가 안 되네. 깨비.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좌표가 몇 컴마 몇, 뭐랑 뭐였어? 마이 컴마 1이었지. 그리고 1,4도 있었고 4,0도 있었나? 맞아?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구하고 싶어. 그지? 근데 구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요 사각형. 제대로 말하면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을 구하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까? 자, 요거 두 개 평행하겠지? 맞아? 근데 위에 있는 친구의 y좌표는 4, 아래에 있는 놈의 y좌표는 0이야. 자, x축에 평행한 얘들끼리의 길이는 y좌표의 차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 길이가 몇이야? 4야, 높이가. 맞아? 세로의 길이가 4라고. 밑변의 길이는 마이부터 4까지니까 몇이야? 6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게 뭐야? 직사각형.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여기 있는 삼각형이지. 여기 있는 삼각형이지. 여기 있는 삼각형이지. 이 세 개의 넓이를 빼줘야 돼. 근데 얘네 전부 다 보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다들? 직각삼각형이야. 이해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부터 한번 봐볼까? 오케이? 자, 여기에 y좌표 몇이야? 1이지. 여기에 y좌표 몇이야? 4지. 길이가 몇이겠어? 3이야. 이해돼? 자, 여기에 x좌표 몇이야? 마이지. 여기에 x좌표 몇이었어? 1이지. 길이가 몇이야? 3이야. 맞아? 야, 여기에 x좌표 1, 여기 4, 여기 길이 몇이야? 3이야. 맞아? 4, y좌표야. 4, 0, 4야. 맞아? 여기 너도 x좌표가 마이부터 4까지 6이고 0부터 1까지 1이야. 이해했어?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9지. 이거 빠르게 할 수 있잖아. 여기는 몇이야? 2, 3, 6이지. 맨 밑에 건 몇이야? 3이야. 맞아? 이거 다 더해보니까 우리 얘 2분의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7? 맞아? 이게 내가 보기 싫은 거.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즉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던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라는 친구의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4라는 직사각형에서 내가 보기 싫었던 놈들의 넓이 27을 빼준 거야. 2분의 27을 빼준 거야. 맞아? 즉 우리 얘 뭐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48을 27로 빼니까 21.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따라왔습니까? 이거 다른 문제들도 좀 이따 바로 다 풀어볼 거니까 천천히 마무리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자, 4분면에 대해서 볼 거야, 태환아. 우리 아까 선생님이 4분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x랑 y 좌표의 부호에 대해서 잡아서 설명을 해줬어. 맞아? 자, 외우라고 했었지. 자, 한번 봐보자. 우리 1,4분면부터 한번 봐보자. 1,4라고만 쓸게. 오케이? 우리 1,4분면은 x가 양수, y도 양수였지. 2,4 같은 경우에 어때? x가 음수, y가
양수를 얘기했었고 우리 3, 4 같은 경우에는 x도 음수, y도 음수. 제 마지막 제 4, 4분면 같은 경우에 x 양수, y가 음수라는 거. 이해했어? 이해했어. 왜? 누구 왔어? 왜 저기를 봐? 아무튼 자, 우리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거? 제 3, 4분면. 3, 4분면에 x가 음수, y가 음수. 근데 얘는 어때? 음양이야. 아니겠지? 음음이네. 너구나. 양양이야. 1, 4분면이야. 양음이야. 4, 4분면이야. 영마우야. 얘는 축이 위에 있는 놈이야. 우리 축은 4분면으로 취급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알겠지? 이것도 한 번만 머릿속에 마인딩 해주세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좀 빠르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시죠. 유형 6번 가보시죠. 자, 요걸 너네가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한 번만 같이 봐보자. 자, A, 점 A가 어디 위에 있는 사분면, 어디 몇 사분면 위에 있어? 나랑 혹시 문제가 다르냐? 같지? 우리 제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 X좌표로 지금 통칭되어 있는 이 A가 음수, B도 음수라는 거겠지. 이해했어? 이해돼안돼? 자, 그럼 우리 점 B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봐보자. 자, 우리가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양수지. 맞아? 당연한 말이죠.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음수야. 맞아? 즉 B는 어때? X좌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다. 잘 봐.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 오케이? 겹치는 거 몇 사분면? 4, 4분면으로 마무리.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여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다음 18번 문제도 한번 봐보시죠. 19번까지 보고 아니다 19, 21번까지 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요거 한번 봐보시죠. 자, A가 뭐래? 양수래. B가 뭐래? 음수래. 그치? 자,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양수를 음수로 뭐 했어? 뺐어. 맞아? 근데 우리 음수한테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뭐야? 양수인데. 그럼 이게 양수 더하기 양수네. 맞아? 즉 우리는 A의 X좌표가 뭐야? 양수야. 맞아? 자, 마이너스한테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라며. 맞아? J는 몇 사분면? 이 제 1, 4분면. 이해했습니까? 자, B라는 친구는 어때? 음수를 양수로 뺐어. 그럼 뭐가 나와? 음수겠지. 음수랑 양수를 곱하면 음수겠지. 자, 둘 다 음수인 건 몇 사분면? 제 3, 4분면.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잡아주시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 따라왔지? 다른 것들은 한 번 더 봐보면 아니다 19번 봐야 되겠다. 19번 별표 이미 쳐져 있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자, 왜냐면은 자, 내가 A랑 B를 곱했을 때 지금 양수래 음수래? 양수래. 맞아? 자, 기본적으로 내가 양수라고 하면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내가 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얘의 특징은 뭐야? 부호가 어때야 돼? 맞아. 외워야 돼. 알겠어? 이거는 계속 쓰는 말이야. 선생님 요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가르칠 때도 이거 계속 말하는 말 중에 하나야. 오케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라는 건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거야. 맞아? 또 당연한 말이지만 근데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래. 부호가 같은 거 두 개를 더했는데 음수래. 무슨 말이겠어? A도 음수, B도 음수겠구나.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A가 음수래. 그러면은 A 음수지. 마비는 양수겠지. 그러면 X좌표는 음수, Y좌표가 양수인 거 몇 사분면? 2, 4분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래프를 나갈까 말까가 좀 고민이 되네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2, 4분면 말사 플러스 2, 4분면
그러니까 이사분면인 거지. 알았어요. 4차분면. 그래프는 나중에 나가자.